키워드로 알아보는 주식 경제 이야기. 오늘도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소화해내는 시장의 체력은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시장을 주도하는 이 키워드에 대한 해석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오늘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좀 안도하고 있어서 기분 좋게 박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키워드부터 보고 바로 이야기 출발해보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무역전쟁 2라운드 본격화. 이것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한 차례 이 펀치를 세게 맞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기 때보다는 나쁘지 않은데 라는 분위기로 출발했던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뉴스를 보면 다시금 또 협상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물러서지를 않네요. 오늘부터 중국이 미국으로 10에서 15% 보복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라운드가 멕시코랑 캐나다로는 타결인가 싶기도 했는데 다시 또 가속화되는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박사님, 그러면 무역전쟁 2라운드 계속 가속화되는 분위기로 초반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역시 일기처럼 어느 정도의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열고 보시는지요? 좀 경우마다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트럼프 정부는 일기 때 조금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또 여러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한 듯한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의 싱크탱크에서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관료들이 트럼프 정부의 강요들이 전부 다 이제 대중 매파로 채워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장감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는 꾸준하게 따박따박 4년간 높여갈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의 관측이고요. 어느 정도 높여갈 거냐? 지금 금액 가중으로는 뭐 한 10% 조금 넘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이 한 11% 정도 되는데 이거를 아마도 4년 후에는 한 40% 정도. 그러니까 아마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의 한 80% 정도가 관세의 장벽에 부딪힐 거다. 관세를 이제 먹을 거다. 미국이 관세를 매길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제 지혜롭게 하겠죠. 그거를 이제 시장의 반응이라든지 또 미국 기업들의 이제 피해, 좀 뭐 보복 관세, 상호 관세가 붙으면 이제 또 미국 기업들도 피해를 보니까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수입 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예상되는 부분은 중국에 대해서 자본재와 중간재 부분에 집중해서 때릴 가능성. 그리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약간 선부과 후 협상. 그러니까 약간 이제 관세를 날리고 그 다음에 하는 거 봐서 관세를 뭐 약간 뭐 인심 좋게 깎아주는 듯한 그러한 이제 협상 전략으로 이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말씀 주셨듯이 지금 캐나다, 멕시코 관세는 우회 수출 경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지금 관세를 매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액면 그대로 캐나다와 멕시코라는 근접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국가에 부과한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낮춰질 건데, 낮출 건데 거기에 그 진출해 있는 여러 뭐 국제 기업들, 우리나라도 많이 진출해 있죠. 캐나다, 멕시코에. 이런 기업들이, 이런 국가들이 어떻게 이제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세율이 달라지고 궁극적으로는 캐나다, 멕시코 관세는 조금 없던 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타격은 일단 중국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지금 10%에서 15% 점점 더 이제 임기가 차면 찰수록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긴장하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사실 원래 초반에는 보편관세 때릴 거라는 이야기가 우세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면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상호관세라는 개념을 새롭게 가져왔습니다. 너네가 때리는 만큼 우리도 때릴 거야. 너네가 낮추는 만큼 우리도 낮춰줄게. 뭐 이렇게 시장에서 인식을 하는 것 같던데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글로벌 무역 경제에 있어서 이 상호관세 얼마나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사실 상호관세는 조금 낯선 개념이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뭐 이게 뭐 그냥 뭐 단순하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얼마나 부과할 건지 그런 개념이다라고 예.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좀 상호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이제 이렇게 할 건데 아무래도 이제 내일 모레 11일과 12일 이제 정식으로 발표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시장의 관측은 상호 관세를 조금 유예를 시키면서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오락가락합니다. 바로 실행할 거라고 이제 보는 언론도 있고요. 아무튼 이 상호 관세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국가별로 그냥 천차만별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이 때리면 또 미국이 또 때리고, 미국이 또 때리면 또 중국이 또 때리면 또 미국이 또 때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갈 텐데 무한정 가지는 않겠죠. 네. 근데 이미 중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잃을 게 없습니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미국에 지금 100% 관세를 이미 물고 있고 이번에 10% 올라가면 110%거든요. 아예 팔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25% 관세를 기존에 물어왔는데 35%. 텅스텐 이런 것도 그냥 지금 이미 한 20-30% 관세율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잘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금 시장에서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이번에 중국이 일단 상호 관세 개념에서 봤을 때 미국에 때린 지금 발표된 그 관세의 총 금액이 230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미국이 중국에 때린 것은 5,6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협상을 할게요 라는 제스처를 충분히 취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 정상이 이제 통화를 언제 할 거냐라고 해서 지금 실망과 기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통화할 것 같아요. 통화하면서. 시주석과. 왜냐하면은 중국이 제스처를 약간 몸을 낮췄거든요. 지금 230억 달러밖에 미국 제품에 대해서 지금 부과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액화 천연가스 조금 픽업 트럭 아주 제한적인 품목에 대해서만 지금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오늘 밤까지도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일 혹은 12일부터 발효될 거다라고 이제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한 거고요. 만약 지금 오늘부터 대미 보복관세 시작이기는 한데 시주석과의 극적 통화를 통해 타결이 된다면 이 부분 역시 변동성으로 좀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측면을 주셨습니다. 그 상호관세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다소 좀 낯선 개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빠르게 좀 찾다 보니 우리는 영향권이 아니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FTA 타결돼서 거의 98% 다 무관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쪽에 때리는 관세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이기에 또 안도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의 영향을 좀 시나리오를 써봐야 될까요? 네, 말씀 주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 타고 가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이 모든 국가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상호 관세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말씀 주셨듯이 우리나라 같이 한미 FTA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미국의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지금 매기지 않는 그러한 협정을 맺고 있는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미국도 안 때릴 가능성을 언급한 거죠. 그래서 액면 그대로 어제 트럼프의 발언만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한국에는 조금 예외 조치를 할 것이다. 물론 이제 다른 요구를 하겠죠. 지금 일본이 방위비? 제시했던 방위비라든지 석유 수입이라든지 LPG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조건을 제시하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도 협상의 여지가 높은 것을 한번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재확인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데 문제는 이제 유럽이라든지 대만, 일본, 우리나라 이런 국가들은 서로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은 그야말로 경제적인 입장에서 순수한 관세 전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가 조금 긴장의 끈을 놓칠 수는 없는 거죠.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다라고 이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가능성은 좀 열려 있고 뚜껑은 계속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미 흑자국 우리가 거의 7, 8위 정도를 차지하니까요. 다만 상호관세로부터는 일단 유예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부분들 해석해봤습니다. 무역전쟁 제2라운드 키워드 해석해봤고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무차별 관세 공격에 인플레 비상주의보 걸렸습니다. 다시금 관세 이야기가 들썩들썩이게 되면 또 한 번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서로 때리기에 들어가면 수입 물가가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겨우 잡히나 싶었는데 물가 가능성 또 한 번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CPI 발표 있잖아요. 당장 이 물가 방향성 어느 정도로 좀 열어놔야 될까요? 네, 현재 이제 그 12일 날 당장 뭐 현지 시간으로 CPI 발표가 있고요. 예. 근데 좀 뭐 예상치는 그렇게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닌데 뭐 나와봐야 알겠죠. 그런데 1기 때 지금 관세를 미국이 때리면서 네. 미국의 수입 물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당시에. 놀랍게도 미국의 대중국 수입 물가조차도 오르긴 올랐는데 물가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위안화의 이제 절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국 소비자가 지불해야 될 인플레이션을 그 수출국에 전가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상한 것보다 이번에도 그 관세를 때리더라도 미국의 수입 물가가 올라서 미국의 경제를 조금 어렵게 만들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이제 봐야 할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이제 1기 때랑 지금이랑 다른 것은 이미 코로나19가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돈도 많이 풀렸고 재정도 많이 풀렸고 재정 적자도 GDP 대비 2017년 트럼프 1기 때는 거의 뭐 3%밖에 안 됐는데 마이너스.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7% 정도로 거의 2배 정도로 지금 재정이 악화되어 있는 거고요. 또 돈도 많이 풀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채 발행량도 어마무시하게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만 이제 관세를 매겨도 올려도 이건 이제 그 미국의 수입 물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지라도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금융 컨디션이 1기 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도 기대 물가가 지금 4.1% 나왔거든요. 예. 지난주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요. 네, 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살짝 튀기도 했는데 고용 시장은 지금 균형 상태에 있지만 조금 채권 발행량은 많아진 상태고 또 기대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고 이게 이제 임금 상승률로 조금씩 계속 그 부담을 주고 있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쏘아올린 이 관세 정책이 그 자체로는 위력은 1기 때보다 혹은 전체적으로 크지는 않을지라도 예. 조금 미국의 금리를 끌어올리는 시장 금리를 조금 올리는 그러한 효과는 여전히 지금 잠복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인지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 출발했다가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조금은 안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물가지수 CPI가 2.9% 전년 대비 상승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 확인해 봐야겠고요. 중요한 건 금리의 변동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 고용지표 때를 보니까 금요일 발표되고 나서 어떤 금리 정책에 대한 명확한 힌트가 없었다. 이렇게들 많이 해석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락가락하는 이 금리의 방향성, 지금 단기간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단기간은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4.5%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지난주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우리는 시장 금리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라는 네. 명확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잘 아시는 거예요. 연준을 압박하지 않겠다. 네. 대신에 시장 금리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으면 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을 여러 가지 보관들을 갖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요. 아무튼 뭐 지금 미국의 전체적인 금융 컨디션은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당장 위협을 받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겠네요. 계속 힌트가 될 이런 지표들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당장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입니다. 한국 경제에 커지고 있는 이 경고음. 적신호가 켜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이 필요한가 궁금합니다. 한국 경제 이번에 2%도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한국은행 쪽에서 작년부터 들려왔고요. IMF는 2% 성장은 하는데 하방 리스크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매크로 이슈 반영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위로 다시 또 튀어오르면서 수급도 빠져나가요. 당장 우리 경제와 매크로 이 환율 방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한국 경제 올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냉정하게 보면 1.5% 성장이 버거울 정도로 수출, 내수 조금 양쪽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 빨간불이 켜져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가계대출이 소진된 상태에서 고정투자가 기업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이 관세 전쟁이 지속되는 한 기업들이 조금 여러 가지 경영활동을 위축 국면으로 위축 스탠스로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 이런저런 것들을 반영해서 올해 달러도 한 번쯤은 조금 원 달러가 과거처럼 그렇게 높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기 때처럼. 이미 달러가 조금 많이 지금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원달러가 좀 절하되는 부분, 원달러가 올라가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다. 한 5% 이내일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5%만 올라도 1,500원대 초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는 조금 열어놓고 하지만 큰 폭의 절하는 없다라는 쪽으로 조금 의견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방이라도 단단하면 상방이라도 제한적이면 참 좋겠는데 많이 열리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그래도 주셨어요.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이 키워드를 통해 풀어본 경제 그 안에서의 우리 박사님의 인사이트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쉽게 막을 내리지는 않는다. 어찌 들으면 괜찮은가 싶기도 하고 네. 어찌 들으면 걱정스럽기도 해요. 어떻게 풀이할까요? 사실 미국은 지금 강세장이기 때문에 저는 좀 희망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월가의 최대 전략가죠. 그 윌리엄 오닐의 말씀인데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대체로 이제 그게 방향을 완전히 전환할 때는 두세 차례의 되돌림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하면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마지막까지 이제 강세장이 이제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마지막 투기꾼까지도 이제 시장에 초대해서 다 물리게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시장의 생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강세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조금은 더 여력이 있어 보이고요. 이성적 과열 상태에 있지만 아직은 비이성적 버블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그래도 상반기에는 조금 더 움직일 공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희망적으로 장식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성적 과열 그 안에서 눈치 게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 시간 인사이트를 통해서 월요일마다 또 전략적인 측면의 큰 그림 잡아드리겠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